자,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알아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이십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구정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정매 변호사입니다. 자, 방금 사실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비 신랑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되면서 하객 50명 넘어가면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혹시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예.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자, 공정위에서는 위약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한국예식업 중앙에 요청했다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어서 뭐 이게 정말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 이제 예. 예식장업에 관해서 약관을 만들어놨고, 약관이라는 건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제 지켜지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약관에 보면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잘못으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손해배상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과연 이 경우에 정부가 50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 실내에서 그런 경우를 불가항력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 없이 좀 연기하거나 네. 취소하라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문제 예식장 업소 입장에서는 네. 아니 또 50인씩 또 여럿이 나눠서 하면 된다니. 예. 그 뭐 50명은 본관, 50명은 별관, 예. 또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 별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항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대개 한 200~300명 예약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50명 하면 250명 분의 식대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예. 위약금이 1,000만 원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조정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위약금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 법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실 구체적인 사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인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뷔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뷔페 식당 자체가 지금 아예 그 운영이 예. 중단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예. 만약 예식장이 뷔페식만 제공하는 이제 예식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 측 기책사유가 아니고 예. 예식장 측 기책사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뭐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인생의 첫 출발을 이렇게 뭐 소송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이 결혼식은 특히 신부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를테면 뭐 한 공간에 50인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련을 해서 이제 이를테면 뭐 어떤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 예. 실제로 그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사실은 써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사실 공간 간의 이동도 네. 사실 원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요. 예. 또 50인도 사실 그 자체 내로 2m 간격을 지켜야 되고, 당장 네. 사진만 찍으려도 2m씩 떨어져서 사진을 네, 예. 찍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50명 네.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 거기 또 예식장 직원도 한 10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40명이. 예. 그러면 신랑 쪽 20명, 신부 쪽 20명이니까 네. 형제간이 많은 집안은 형제간도 다 네. 못 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50명을 초과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네. 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감염이 되면 치료비 입원비도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쪽은 정부밖에 없는데 어떤 뭐 이 관련해서 어떤 세부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근데 세부 지침을 만들더라도 문제는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문제죠. 결국에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을 못하게 되니 예식장과 네. 이 신랑 신부 쪽에 서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공평하게 조절해가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쪽에 무조건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도 없는 문제죠. 네, 조심스럽지만 사실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측에서는 이 결혼식만큼 좀 예외를 해달라 이런 사실은 네네.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의 좋지 않은 파티 오늘의 메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A 외교관 기임 조치 이후에 외교부가 추가적인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여서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곳입니다. 40대 초반에 180cm 키, 제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네네. 이 지금 피해자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관련 이제 의혹 관련해서 지금 사실 마지막에 특히 송영길 의원 목소리죠. 네. 아,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자, 먼저 한국인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 자,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 사건 시작은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12월경에 예. 이제 피해자인 그 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현지 직원이 이 참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엉덩이와 가슴 등을 이제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참사관도 이제 이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관 성고충 담당관이 이제 본부 담당관에다가 보고를 했고, 당시 저희 대사관에서는 이제 처음에 경고를 네. 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2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네. 공간을 이동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18년 10월 달에 이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대한 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거듭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2019년 2월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예. 감봉 1개월을 이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자, 뭐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사실 뉴질랜드 정부가 정식으로 이걸 제기한 게 아니고 물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것 자체가 지난 예. 7월 28일 저신 나왔던 뉴질랜드 총리가 예. 우리 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좀 하자. 그래 예. 뭐 외교관의 정상에게 좋지요. 그러니까 한 예. 30분 통화를 했는데 예. 그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이 외교관의 소위 성추행 사건을 언급을 예. 하면서 네.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걸 뭐 포기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했다. 네, 그렇게 뉴질랜드 현지 보도에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외국 총리가 전화를 하자니 뭐 굉장히 반갑고 좋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거기서 얘기를.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보고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큰 망신을 당한 셈이죠. 그렇죠. 또 그래서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리 예. 보고 뭐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처를 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게 됐는데 네. 결국 이게 사실 외교관의 개인적인 성추행 문제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뜻밖의 비화화된 거죠. 굉장히 네, 드문 네. 일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도대체 외교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난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통화하기 전까지도 그걸 잘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불쑥 나온 얘기니까 사실 또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또 이런 얘기까지 꺼낸 건 또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대개 이런 예. 건 실무진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건 안 받건 서로 뭐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범죄인도 조약도 있더니 그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예. 외교의 실무자들끼리 우리 와서 뭐 조사 받겠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양해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건데 총리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지금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 네네. 되면 참 난처하죠. 특히 뉴질랜드는 예.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도 파견해줬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난감하게 된 거죠. 예, 아까 면책특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자 외교관에 대한 신병 인도 요구를 이쪽에서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에는 면책특권이라는 건 네. 뭔가 하면 1961년대 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기가 그 주재하는 나라의 어떤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그 외교관 면책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더라도 거기서 재판받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외교특권을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에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통적인 외교관 면책특권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이 뉴질랜드 대의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하여튼 그리고 또 뉴질랜드 정식으로 무슨 공식 요청은 안 해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형사사법 공조조약하고 우리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에 뭐 조사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범죄 인도 조약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건 인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든지 예. 그러면 뭐 우리 쪽이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현지 뉴질랜드 방송국에 뉴스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예. 막 한국 외교관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한국 정부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우리 외교부터 또 발끈해갖고 아니 정식 절차대로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래갖고 오히려 외교 부서들끼리 또 서로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가는, 예.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정부 차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어느 그 특정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부각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또 역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국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제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면책특권 대상이 좀 아니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제된 건 사실 면책특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빈 협약에 보면은 22조와 24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접수국의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네. 그리고 공관 지역과 동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 수단은 네.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공간의 이제 불가침성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불가침성이 있다 보니까 수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공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고 CCTV 같은 것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질랜드 측에서 정부가 사실상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대사관에 들어와서 우리 외교관이나 그 직원들 조사한다든지 그 대사관 안에 있는 CCTV를 보겠다든지 이거는 명백히 그 비엔나 협약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외교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이 외교관에 대해서 범죄 인도 요청한다든지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대사관에 들어와서 이거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걸 허용할 나라는 없죠. 외교관 내지 외교공간의 특권으로 이미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아까 저 들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언이 지금 또 이게 이 문제에 또 어떤 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요. 뭐 친한 사이에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뭐 엉덩이 한 번 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뭘까 송영길 의원이 이제 뭐 결국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법적인 문제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쨌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이죠.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도 이미 좀 개정이 되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행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추행의 대상이 추행을 하는 사람과 성별이 달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 간 성추행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나라 형법의 버전이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측면에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교적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나라의 외통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이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걸 이해하면서 외교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고 그걸 독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통위원장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결국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정태현 변호사께서 외교통상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또 법조인이시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성간의 성추행도 국내에서도 이미 네. 처벌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뭐 직장이나 군대에서 뭐 지낸 후임들 막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처벌해 왔어요. 예. 그럼 그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이건 성적인 의도가 없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인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는 건데 우리 송영길 의원 말씀대로면 예. 국내에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더더군다나 외교통상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다 하면 또 뉴질랜드 보도에서 네, 또. 그거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야 한국은 참 미개한 나라다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동성애를 이미 사실상 합법화한 나라거든요. 2013년 된 동성결혼도 가능해요. 그건 뭔가 하면 동성 간에도 어떤 성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성 간에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이성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보다 네. 더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이거 잘못하면 더 자꾸 이 외교적인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 통상위원장께서는 말씀을 네네. 더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송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글쎄요. 국내에도 이렇게 하면 예. 큰일 납니다. 네, 누가 네. 송영길 의원 엉덩이를 한번 만져볼라 해보십시오. 그게 예. 상상이 됩니까? 그거 처벌받거든요. 그게 네. 처벌도 엄해요. 우리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예. 업무사항의 경우에 그 상사가 자기 밑에 부하에 대해서 이런 추행을 했으면 그것도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예. 1,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동성간이라도 네. 예전처럼 이렇게 장난이야 뭐 그런 의도 없어. 그런 것이 더 이상 허용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예, 결국은 친한 사이라도 네. 포인트는 핵심은 이제 이 어떤 접촉 자체가 그렇죠. 상대방한테 어떤 네. 불쾌감을 줄 수 그렇죠. 있다는 예.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니까 네. 동성이건 이성이건 간에 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건 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난 장난이야 하면서 툭툭 친다든지 이거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죠. 불쾌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네. 사실 그리고 2차 가해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피해자가 이 말을 듣게 되면 네네. 본인이 느껴도 성적 수치심을 완전히 이제 무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발언 자체로도 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그 피해자의 어떤 신체 키라든지 이런 네네. 것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간의 또 어떤 뭐랄까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근데 볼 수 있지 송영길 의원이 않겠습니까? 80노인도 아니고요. 예. 좀 이 세상이 바뀐 걸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네. 그 남성 직장인이 동료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 400만 원 선고했어요. 예. 네. 이미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세상 바뀌는 걸 못 따라가시는 겁니다. 네. 아직 그렇게 연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세상 바뀐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세상 바뀐 걸 좀 아셔야 될 분이 사실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